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락장 지방투자로 10억 버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잔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혹시 이번에 그 지방투자 실전반 첫 수강이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재수강이신 분은 얼마나 되세요? 이게 현장에는 정확하게 반반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온라인 수강하시는 분들도 대략 한 반반 정도의 비율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여러분 여기 이번에 25기 오신 거 진짜 환영하고요. 정말 잘 오셨어요. 왜냐면 제가 쭉 보니까 요 여름 기수 때 지방투자반 수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네, 왜냐면 일단 날씨가 굉장히 덥고요. 그래서 습하고 덥고 하는 날씨가 지나가면 또 뭐가 오느냐? 장마가 와요. 그래서 막 걸어 다닐 때 막 양말 젖고 막 집 보러 들어갔는데 젖은 양말로 들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막 부산에 언덕도 가고 그다음에 뭐 누군가는 또 이제 막 데프리카 대구도 막 이 더운 날씨에 인장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해는 왜 이렇게 늦게 져요? 요즘 이제 8시 넘어서도 해 완전히 안 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지쳐가지고 이제 기차 타려고 가고 있는데 해가 아직 떠 있고 뭔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여름 기수에 그 수강하시는 거를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제 투자를 하고 임장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세상이 절대 저에게 맞춰주진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내가 좀 투자를 하기 좋은, 그러니까 임장 다니기 좋은 계절에 금매가 나오고, 내가 회사 일이 덜 바쁠 때 어디선가 종잣돈이 튀어나오고 이런 일은 뭐 살다 보면 운 좋은 날이 한두 번쯤은 있겠지만 그런 건 절대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좀 열심히 광클해서 오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기차 탈 생각하고 이 더운 계절에도 이렇게 오신 거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세상을 나에게 맞추기보다는 내가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서 세상의 법칙에 맞게끔 내 세상의 기준에 내 기준을 맞추고 자본주의 룰에 맞게 내가 투자를 하고 그래서 돈을 벌려고 여기 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 뜨거운 계절보다도 더 뜨겁게 열정을 불태우셔서 한번 이번 지방투자 실전반에서 눈부신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 강의는요. 제가 하락장 지방투자로 10억 버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 하락장이라는 단어를 넣으면서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 것 같으세요? 네, 하락장이 아닌 것도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넣는 게 맞나 넣었다 뺐다 하다가 아직 대부분의 지역들은 하락장이고 정말 싸다고 생각한 가격에서 더 빠지는 곳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넣었지만 사실 지금 지방투자 시장은 지역별로 굉장히 다양한 개별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고 이 강의는 지방 시장 상황과 투자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들으실 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좋은 얘기지. 그래 하고 들으시면은 약간 교양 수업에 그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투자에 연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일단, 첫 수강이신 분들은요. 이 강의를 통해서 제대로 물건 찾고 투자하는 방법을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투자하는 기준을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알고 기준을 알면은 그거를 이제 적용해가지고 물건을 뽑아나가는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투자 프로세스라고 저는 강의 교환에 녹여냈는데 이 프로세스를 입혀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번 앞마당, 이제 어디일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중에 배정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적용이 되는 이 앞마당에서 내가 이 방법을 입히고 기준을 입히고 이 프로세스를 한번 돌려봐서 지금 현재 내 앞마당에서 한번 내가 투자 물건을 뽑는 과정을 뭐랄까 시뮬레이션을 해본달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맞게 했는지를 검증해줄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우리 조의 튜터님. 네, 그러니까 그거를 첫 수강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수강이신 분들은요. 제가 2가지 강구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성장이고요. 하나는 매도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일단 성장은 뭐냐면요. 재수강이신 분들은 제가 정말 사심 없이 드리는 말씀인데 내가 이거 한번 해봤다 보니까 해보면서 오는 익숙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방투자 실전반도 해봤고 지방 임장도 해봤기 때문에 내가 해봤기 때문에 익숙해요. 근데 사람이 되게 재밌는 게 익숙하면은 자꾸 어떤 걸 찾아요? 편한 걸 찾아요. 예, 하던 대로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아무래도. 예, 그래서 내가 지금 하던 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예전만큼 높은 몰입도와 이런 집중력을 이거 하고 있는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성장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 내가 아는 거를 나의 언어로 설명해 보는 거예요. 예, 우리 조언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되게 당연한 건데 내가 막상 설명해 주려면 막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잔잔이가 밥을 먹는다. 이가 맞는 거잖아요. 근데 잔잔히 이 밥을 먹는다. 왜 여기 가가 이를 쓰면 안 돼? 왜 여기 가를 써야 돼? 잔잔히 가라고 왜 해야 돼? 라고 누가 물어보면은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썼던 건데 설명해보라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요? 찾아봐요. 찾아서 알려줘요. 그 자체가 성장인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걸 아는 걸 설명해 보려고 하면은 반드시 어디선가 막히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설명하고 나의 언어로 말하는 것 자체가 성장이다라는 거를 재수강 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2번째 매도는요. 혹시 이제 그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지방 투자는 필연적으로 매도를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현재 지방 투자에서도 오래 가져갈 수 있는 단지가 있긴 하지만 그런 단지가 수도권에 비해서 꼭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진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하시는 지방 투자의 90% 이상을 다 매도를 전제로 매수를 하는 건데 내가 이걸 사서 특히나 투자하시는 분들은 팔아서 어떻게 돈을 꺼내는지에 대한 매도 전략을 뭐 시장 상황이 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구체적인 로드맵을 잡고 가시는 게 좋잖아요. 제가 매도 부분을 이번에 조금 강의 업데이트하면서 보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방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 사실 이게 결론인데 제가 마지막에 고민하다가 이 결론을 맨 앞장에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갖고 왔거든요. 저에게 누군가가 잔사님님, 지방 투자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은 저는 정말 주저하지 않고 지방 투자에는 리스크와 편익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방 투자에 따라오는 리스크가 있어요. 물론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일단 개별성, 지역별로 개별성이 커요. 그러니까 내가 부산을 갔다고 대구를 잘 아는 게 아니고요. 대구를 갔다고 울산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울산 알려면 울산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울산과 대전의 공급 상황 이런 시장 상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게 이거죠. 지방을 간다라고 했는데 지방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대구를 갔어요. 대구에 중구를 갔는데 수성구도 봐야 될 것 같고 달서구도 봐야 될 것 같잖아요. 봐야 될 것들도 많고 각각 특징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개별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인구와 수요가 수도권에 비해서 적은 건 사실이에요. 저도 지방 투자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 지방 시장이 수도권과 좀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건 언제냐면 전세 맞출 때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사람이 안 돌 때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한 번씩 분위기가 안 좋아서 사람이 안 돌 때 수도권은 가격을 낮추면 그래도 문의가 오고 집을 보고 가거든요. 근데 지방은 약간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 느낌?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여기서 전세를 한 2천만 원 낮추는 게 의미가 없겠다라고 느껴질 때가 없지 않아요. 물론 그럴 때가 많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런 일이 없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인구가 적고 수요가 얇기 때문에 오는 한계이기도 하죠. 예. 그 다음에 공급과 사이클도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지방은 여러분 구토반에서 배우셨겠지만 주변에 빈 땅이 많아요. 그래서 이 중심지에 있는 빌라를 허물고 재개발 올리느니 그냥 저기 가가지고 빈 땅에 새 아파트 짓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착착 진행이 되면은 돌아서면은 외곽에 신도시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이클에도 영향을 주죠. 분명히 내가 투자할 때는 공급 부족이었는데 그냥 한 1년, 2년 지나고 보니까 어느샌가 내가 보유한 지역이 공급 과잉이 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가격. 네, 가격이 싸다고 생각했는데 그 와중에 싸지 않은 걸 찾는다던가 아니면은 반대로 가격이 싼 것만 찾다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물건, 저가치 물건 같은 걸 찾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또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대응을 하면은 그에 따른 보상이 있는 거잖아요.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이 허들이고 한계라고 하면 지방 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방 투자 실전반에 오시고 내가 진짜 내 돈을 한번 불려보겠다. 지방 투자 한번 태워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개별성과 인구와 수요 이 한계를 극복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선호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방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호도라고 생각하시고 단지별 선호도를 알아야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왜 강의에서 튜터님들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뭐 단지 대 단지로 보세요. 선호도를 비교를 해보세요. 근데 막 선호도가 얘는 10점 얘는 8점 이렇게 써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생각보다 어려우실 거거든요. 그래서 임장을 가서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초반에 다시 말씀드렸지만 그 지방 투자는 매도를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쵸? 매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집이 잘 팔려야 그 다음 플랜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2년, 4년 세입자 만기마다 내가 이 갈아타기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살다 보면 채를 안고 팔게 되는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뭐 그냥 만기되고 집이 빌 때만 팔 수 있어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은 전세를 끼고도 팔리려면 그만큼 그 단지가 어때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지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선호도가 결국은 개별성과 이 얇은 인구 수요 이런 것들을 해치를 수 있는 방법이자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 지방 투자 이후에 로드맵을 그려갈 때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이 선호도예요. 그래야 팔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정말 많이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급과 사이클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여러 지역 오늘 이제 저랑 같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들의 공급 상황이랑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싹 한 바퀴 보실 거거든요. 전국 팔도를 보시면서 이 공급 시기와 양을 지역의 상황과 연관을 지어서 내 상황의 투자 우선순위가 뭐겠다라는 이 나의 투자 우선순위를 좀 세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격과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실제 수강생분들 만나다 보면 저도 이제 튜터링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만나다 보면은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이 전세 맞추는 거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허들이 커요. 근데 특히 그게 지방에서 더 커요. 예, 수도권은 어쨌든 사람이야 많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 투자 이거 했다가 전세 못 맞추면 어떡하지? 잔금 쳐야 되는데 나 막 몇 억이나 되는 돈 잔금 안 쳐봤는데 이게 굉장히 마음에 큰 부담이시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세를 맞추기 편한 곳이 리스크가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제 말 이해되세요? 예, 근데 전세 맞추기 쉬운 곳 물론 이게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참고사항 중에 하나긴 하지만 전세 맞추기 쉬운 곳이라고 해서 이게 리스크가 없는 게 아니에요. 투자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요. 가격이 이미 올라서 안 쌌다? 안 싼 거 자체가 리스크예요. 그 다음에 가격이 안 올랐고 여전히 싸다? 싼 가격 자체가 리스크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내가 뭐 이거 했을 때 리스크가 어떻다? 뭐 감수해야 될 부분이 어떻다를 생각하실 때 그냥 전세 맞추기가 쉽냐 어렵냐보다는 이 가격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거를 머리에 장착하시는 게 좋아요. 투자자라면.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리스크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선호도를 파악하고 공급 상황을 반영해서 내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격이 싼 거 자체가 리스크가 적다라는 걸 인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편익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적은 투자금으로 지방 투자를 통해서 괜찮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행동들을 거듭하고 투자 경험을 쌓음으로써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자산을 쌓아나갈 수 있는 바탕으로 쌓이게 돼요. 그래서 이 리스크에 여러분들께서 무릎 꿇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에 대응을 해서 이 편익을 내가 거둘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시면서 지방 임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7월달이죠. 내일부터 7월달 강의는 지금 6월 30일날 찍고 있는데 이 7월달 여러분들께서 지방투자 실전반 한 달 동안 열심히 임장하실 거예요. 그 끝에 여러분들께는 뭐가 남아야 되냐면 지역 내에서 투자 범위와 우선순위가 남아야 돼요.
내가 이 지역에도 투자한다면 여기까지 투자했으면 좋겠다. 나의 우선순위는 이런 것들이다를 남의 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내 발로 가보시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투자 범위는 당연히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가진 돈이 다르기 때문에 내 종잣돈에 맞는 나만의 투자 범위를 세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셔야 될 것은 지역 내에서 사람들이 어떤 단지를 좋아하는지, 이게 선호도이고 지방에서는 선호도가 곧 환금성, 매도하기 쉬운 거랑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각 지역의 공급 물량에 따라서 매매 전세 분위기가 다 달라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약간 그 상식을 깨는 경험을 하실 건데 공급이 많거나 공급이 과잉이면 전세가 안 나가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뚱뚱해 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오늘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 시장 상황을 파악해서 투자 범위를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설정하실 수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투자금, 그 다음에 이 매매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직접 투자를 결정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달 뒤에 여러분들은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번 25기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방법을 일단 아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를 없이 그 지투반에서 왜 기차 타고 내려가시잖아요, 보통은.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내가 사는 지역이 임장제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기차를 다 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임장 오기 몇 시 시작해요? 9시 시작하려면 집에서 몇 시 나가야 돼요, 대체? 5시, 6시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막 이제 버스도 없어, 전철도 없어가지고 택시 타고 가고. 그럼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새벽에 운동화도 먹고 나갈 때는 뚜렷한 목적의식과 방향성이 없으면은 굉장히 현타를 세게 맞아요. 게다가 체력적으로 지치는 여름이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강력한 목표와 명확한 좀 내가 이 강의를 통해서 뭘 만들어내겠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이 실전반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방법을 배우시게 될 거고요. 이 방법이란 뭐냐면 각 지역의 특징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언제까지 지투반 이거 광클해가지고 누가 요즘 투자하기 좋은데 어디가 좋은지, 막 요즘 어디 투자 많이 하는지 이런 이제 정보를 찾아다니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스스로 파악하려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특징과 투자 범위와 우선순위를 찾는 방법을 배우시고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내 언어로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방법을 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방법 기초반에서 다 배우잖아요. 근데 배우면 그 다음날 뿅 하고 돼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도 기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달의 과정이 필요해요. 제가 반복이라고 하지 않고 숙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익숙해지도록 달달달 반복을 해서 결국 달성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숙달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 임장. 그러니까 방법은 알지만 제대로 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선호도파. 이렇게 하라고 중요하다고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내가 그래서 이 지역에서 A를 B보다 더 좋아한다라는 걸 체감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보고서 형태로 정리해내는 이 과정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수준이 되어야 되냐? 배운 방법을 여러분들의 임장제에 적용해서 특징과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장입니다. 그거 이제 옳은 방법대로 실행을 하고 이 지역을 나의 언어로 설명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께서 지방에 예를 들어서 뭐 대구에 집 한 채를 샀어요. 그럼 이 대구의 집이 나를 은퇴하게 만들어줘요? 이 대구 집이 나를 10억 달성하게 해줘요? 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지방투자반에서 이거 수강하고 집 한 채 사는 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종잣돈을 불리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건 그 투자 물건을 찾고 투자를 하고 돈을 버는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고 그 실력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집 한 채 사야지가 아니라 집 한 채 사서 성장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 지방투자반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제가 굉장히 지금 초반에 긴 시간을 들여가지고 뭐 숙달되어라, 뭐 반복해라, 익숙해져라, 이런 얘기, 성장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배경을 먼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25년 2분기에 그 지방 부동산 키워드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걸까 고민해봤는데 양극화 같아요. 이 양극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이 양극화라는 키워드는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요 근래 너무 심해졌어요. 왜? 수도권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도 양극화였는데 수도권이 올랐으니까 더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늘 나오던 키워드이지만 요즘만큼 지방 양극화 했던 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왜냐면은 이제 가격이 반등하고 일부 지역 정고점 가격을 돌파한 서울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은 아직도 조용해요. 그래서 지방 아파트 양극화 이런 것들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많이 아시는 2025년 이제 올해 1월 2일 들어오면서 지방의 공시 2억 이하 아파트를요 취득세 중과 제외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취득세 중과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주택가부터는 취득세가 8%, 네 번째 주택부터는 12%의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지방에서 공시 2억 이하면은 거의 매가가 3억대인 아파트고 잘 고르면 3억 중후반 아파트도 있어요. 네, 그런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10채를 사도 취득세가 1%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주택수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한 채 사고 서울에 두 채를 산다 해도 1%로 살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미포함 여부가 혹시 그 작년도나 그 이전에 지방 투자 하신 분들, 저 같은 사람 은 소급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전에 산 사람들은 이 전까지는 공시 1억 이하만 주택수입이 포함이 되었고요. 이제 올해 1월 1일 이후에 매수한 사람들은 공시 2억 이하가 다 미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매물 코칭도 하고 매물 상담도 하고 있다 보니 이제 매물 문의 주시는 것들 이런 게 있어요.
그 지방의 공시 2억 이하 아파트를 사서 좀 취득세에 좀 절감 효과를 누릴까 하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도 좋은 걸 하려다 보니까 공시 2억 이하의 아파트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시 가격이 지금 현재 뭐 1억 한 8,700이다. 이런 이제 거의 2억에 찰랑찰랑 차 있는 좋은 단지를 우리가 보려고 할 거잖아요. 그럼 이런 단지 가격 조금만 오르면은 내년이나 후년에 내가 매도할 때는 공시 2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내가 올라가지고 한 2년쯤 뒤에 팔면, 그쵸? 그러면은 내가 살 때는 이런 메리트가 있었는데 내가 팔 때는 이런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공시 2억 이하라는 타치가 없어도 사람들이 찾을 만큼 좋아하는 아파트를 찾는 게 본질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공시 2억 이 아파트 어디 없나? 네이버 부동산에 이렇게 보시면은 나중에 팔 때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더라도 이 아파트가 가치가 있는가가 본질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최근에 대출 규제가 터졌잖아요. 수도권에서는. 지방 아파트는 대출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디딤돌이나 버팀목 금리는요. 수도권만 인상이 됐지 지방은 인상이 되지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핫했던 게 뭐냐면 이제 올해 7월부터 스트레스 딜살 3단계를 적용을 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어요. 예, 그 피크를 적용을 하면은. 근데 이거를 이제 비수도권이라고 하면 지방이거든요. 예, 지방은 유예를 시켰어요. 수도권은 7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 대출 막차를 타려고 6월 달에 사람들이 엄청 매수에 몰렸거든요. 왜냐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니까. 근데 지방은 이게 유예가 돼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유예가 됐는데 연말에 시장 상황 보고 이거를 더 유예하는 어쩌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방은 이런 이제 대출 규제 같은 걸 풀어주고 좀 집 사라 이런 거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양극화를 해소를 하고 지방 아파트 매수를 지금 하라고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냐면요. 지금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볼게요. 이제 왼쪽에 이 두 단지는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지인데요. 왼쪽에 있는 대신 센트럴자이는 대구의 중구에 있는 그런 아파트예요. 근데 대구 중구가 어떤 곳이냐면 대구가 중구잖아요. 센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센터에 중구가 여기 가운데 있는데 이 원래 그 이제 원도심 있죠. 정말 옛날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데는 가운데 있다가 도시가 점점 커졌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도시가 커짐에 따라 이 중구 같은 센터 지역은 굉장히 낙후한 원도심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대구가 이번에 한 3년 연속으로 내리 지역 전체를 갈아엎으면서 공급을 때려 넣었다 보니까 이 낙후된 데, 중심부에 있는 낙후된 데가 굉장히 이제 삐까번쩍한 새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아파트가 되는 지역에 있는 준신축 아파트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고 가보면은 진짜 잘 지어놨어요.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여기는 어디냐면요. 여기도 굉장히 좋아하는 단지인데 그 이제 부산의 남구의 혁신도시라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그 아파트도 잘 지어놓고 아이 키우기도 좋고 부산 사람들의 선호도도 굉장히 높은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DIL이라고 엄청 이제 부산의 랜드마크급 단지가 될 대단지가 요 바로 도로 건너에 짓고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사람들이 원래 좋아했던 곳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입주가 되고 나면은 단기적으로 입주장에 출렁임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부산 내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주거지가 될 곳이에요. 이 정도로 좋아하는 곳들인데 지금 가격 수준이 어떠냐면요. 대신 센트럴자이는 2018년 가격. 2018년도에 김밥 1,000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롯데캐슬 레전드는 20년 1월달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최소 5년 전, 7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 있을 만큼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도 이럴진데 그 이하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어떤 수준이겠어요? 그래서 지방 아파트는 지금 이렇게 좋은 곳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다만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상황들을 절대 퉁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서진 아이파크 2편한 여기는 전주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 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지 신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레미안 햇단지. 전국에 레미안 많죠? 여기는 울산 중구에 있는 약사동에 있어요. 약사 레미안은 좀 이 안에서는 엄마들의 선호도가 있고 아이들 교육시키기 좋은 괜찮은 학교를 갖춘 곳이에요. 나름 이제 울산에서 조금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우고 싶다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곳인데 이런 것들은 지금 전주 그 서진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전고점 21년 전고점이 6억 2천이거든요. 지금 매매가가 6억이에요. 그리고 전세는 5억 1천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게 실거 거래가 됐는데 이게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에 이렇게 막 엄청 가격 오르잖아요. 전세 신고가 나온 적 있어요? 전세 있을 어떨 것 같으세요? 서울 강남, 마포, 그 다음에 성동구, 송파 이런 데 막 정고점 뚫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전세는 신고가 찍은 적 없어요. 강남조차도. 강남조차도 이전에 21년도 전세가에 비해서 진짜 몇 억씩, 왜 매가에 따라서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제 신고가를 찍는 지역이 없는데 되게 어이없게 지방에서 21년도 전세 정고점을 넘어서는 지역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약사레미안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에 거래가 됐어요. 5억 3,500에. 그리고 전세는 근 이제 몇 개월, 한 6개월 정도 이제 지금 거래가 없어서 추정할 뿐이에요. 전세 한 4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비슷한 단지로 미루어고 와. 그래서 아무도 지금 전세 시세를 몰라요. 사장님들 전화해봐도 그 정도면 나가지 않을까 정도인데 모르겠어요. 더 높여놓으면 나갈지 어떨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지역들은 21년도에 매매 전에 정고점 가격이 닿거나 이미 이제 가까워졌거나 넘어선 상황이 있고 제가 되게 어이없는 것은 전세마저도 신고가를 찍는 곳들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점인 거죠.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 지금 대구와 부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몇 년 연속으로 이제 과잉 공급 구간이 있었잖아요. 특히 부산은 10년 넘게 공급 과잉을 매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이 어떤 수준이었냐면 이제 그냥 한 5천 세대 대단지가 들어와도 왔나 보다. 그러니까 전세가 잘 안 나가긴 하지만 생각보다 전세가에 타격이 없어요. 왜? 이미 낮아질 대로 10년 동안 나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었던 곳이었는데 지금 이제 25년을 기점으로 공급이 줄어들고 있죠. 여기도 지금 올해부터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부산의 10년 넘는 공급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 대구는 이렇다 보니까 이 앞에 지금 쌓여있는 물량들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지조차도 2018년, 2020년 가격이면
지역인데 근데 전주와 울산, 우리 신고가를 찍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은 지금 1년, 2년, 3년째 계속 공급이 부족한 구간에 있죠. 그렇다 보니까 전세도 매매도 전고점에 다가가는 그런 시기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공급량이 실제 현장에 특히 지방에서는 이렇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그게 실제로 가격에도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어디 가는 기차 탈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이 내일 개설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주말에 어디 가서 만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전국의 어느 지역을 가건 다 왼쪽 아니면 오른쪽 아니면 공급 과잉 셋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역에서 공급 사이클이랑 이게 가격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 시대, 그 분위기를 내 투자에 적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듣고 나시면은 지방 투자를 하겠어라는 목표랑 방향을 정했는데 약간 내가 조준해가지고 탁 타격을 하려고 하는데 관역을 못 맞추고 자꾸 빗 맞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제대로 쏴본 적도 없고 내가 긴가민가하면서 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확신해갖고 투자를 적중을 한다. 이런 생각이 잘 들지 않으실 수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번 달을 거치고 나면은 언제 어디서든 나는 투자 물건을 찾겠다라는 명사수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지방투자 실전반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강의에서 얻어가실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지방투자로 어떤 단지를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부산이 좋은 거 알겠어. 울산이 좋은 거 알겠고 뭐 김해가 좋은 거 알겠는데 그 안에서 어떤 단지가 최선인지를 모르겠다가 아마 가장 큰 고민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수강한 지 오래된 분이 좀 이제 몇 번 지났다 하시는 분들은 앞마당이 있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 하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싼 것 같아 정도까지는 아는데 이제 거기에서 내가 돈을 밀어 넣으려면 확신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소액이어도 3천만 원, 5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소액인데 내 통장에 있는 전 재산인 거예요. 3억 있는 사람보다 나는 3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나는 10분의 1밖에 안 중요한가? 그거 아니거든요. 누구나 자기에겐 전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넣으려면 확신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제 투자 결정이 어렵다. 자꾸 미루게 된다. 다음 달에 더 가볼까? 다음 달에 울산 가보고 결정할까?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시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강의에서는 잘 안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면은 1대1 상황에서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남들은 다 수도권 가는데 그래 내가 뭐 종잣돈이 6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나는 수도권 못하고 지방 가야 되는데 상황은 내가 알겠어. 근데 나 여기 투자했다가 돈 못 껴서 수도권기 놓칠까 봐 걱정되는데 그냥 한 1년, 2년 정도 월급 더 모아가지고 어디 수도권 외곽 같은 데 좀 기다려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어떤 단지 사야 되는가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이 선호도라는 기준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확신을 갖는 거는요. 역설적이게 경험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어요. 내가 해본 경험이 있으면 그게 그 다음에 확신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했으니까 됐어 이런 게. 근데 경험이 생기기 전에는요. 100%의 확신은 없어요. 이게 맞는 것 같다. 이 과정상에 대한 확신이 있을 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라는 이 프로세스, 매수 전략, 이 전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전략대로 내가 단지를 뽑아서 거기다 돈을 넣어보고 그게 성공했을 때 나한테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과정상에 이 전략에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번에 매도 부분을 좀 바꿔가지고 제가 지방 물건 팔고 서울 투자했던 사례를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이제 2019년부터 투자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보다 6년 먼저 이걸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를 말씀을 드릴게요. 뭘 사서 팔아가지고 몇 채로 쪼개서 이걸 보태서 팔아서 샀어요. 이거를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지방 투자를 실시를 하시고 그 이후에 로드맵을 좀 그리는 부분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는 어떤 사람이길래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지금 30분 동안 목 놓아서 얘기하고 있는가.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많으시죠? 네, 좋습니다. 제가 2019년에 월부에서 투자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좀 월부닷컴이 없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다들 오프라인 강의장, 이제 이 전 건물에 되게 좁은 데 있어요. 다닥다닥 이 빈자리 없이 100명 딱 끼워 앉을 수 있는 그런 강의장이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오프라인 강의만 들으러 다니다 보니까 약간 저도 이제 애가 둘이 있는 워킹맘이에요. 그때는 애들이 뭐 어린이집 다니던 어린 시기였고 지금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어요. 많이 컸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너무 애들도 어리다 보니까 내가 뭐 주말마다 강의 들으러 다니겠어. 이게 약간 좀 엄두가 안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막 조급함은 있었어요. 왜냐면 이때 막 집값이 오르고 있고 막 사람들이 집을 샀는데 그런 것들이 막 이제 막 얼마 올랐다 이런 소리가 들리고 하다 보니까 집은 사고 싶은데 나는 지금 가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 그래서 약간 조급한 초보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2019년엔 제가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웃긴데 그때도 월부에 막 특강이 있으니까 지역 분석 특강이 있어요. 뭐 평촌 특강이 있다. 그러면 평촌 특강을 듣고 평촌 임장을 갔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임장 이꼴 매수여가지고 이제 임장 나가면 집을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OTP를 들고 다녔었던. 그래서 집에서는 좀 오해를 했죠. 제가 집을 오늘 사갖고 오는구나. 근데 못 사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또 OTP를 소중하게 들고 나가요. 집을 사갖고 오는구나 했는데 또 못 사갖고 와. 이게 막 1년이 돼버리니까 너 뭐하러 임장 다니냐? 라고 이제 좀 집에서도 얘기를 하고 약간 저도 좀 제 자신에게 현타가 오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이제 2019년에 보내고 나니까 이제 그 1년 동안 제가 배운 건 딱 하나였어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집 못 산다. 제대로 못 산다. 라는 생각이 들고 나서 제가 그때부터 2019년 말부터 광크를 해서 이제 정규 강의를 듣고 막 임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방투자 실전반은 4기로 처음 수강을 했었거든요. 네, 이때가 이제 G2 4기 때였어요. 근데 이때 이제 임장지가 부산 해운대였거든요. 해운대 아시죠? 부산역 내려서도 1시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경기도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집에 와가지고 집 현관문 앞에서 8시 13분에 찍은 거거든요. 그럼 아마 부산 임장 가신 분들 아실 거예요. 기차역 내려서 우리 집 와가지고 주차하고 우리 집 현관 앞에서 8시에 발사진 찍으려면 임장에서 몇 시 출발해야 돼요? 해운대에서. 네, 기차 3시간 걸리고 그 다음에 부산 해운대에서 기차역 가는데 1시간 걸리니까 거의 한 3시, 4시쯤? 네, 임장 마무리하고 집에 왔다는 얘기예요. 이때 발사진 찍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임장 중간에 왔어요.
네, 부산 언덕 한번 이게 올라갔다 내려오고, 도장님 저는 오늘 여기까지일 것 같아요. 맛있게 드세요. 그러고 이제 커피 그때 스타벅스 언덕 내려서 스타벅스 먹고 있다가 저 너무 힘들어서 이만 가보겠다고 하고 막 중간에 돌아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때 그 사전 임장 보고서를 냈는데 저는 임장 보고서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장 보고서 표지 포함해서 6장 썼어요. 네, 그래서 아마 법정동, 행정동 이 개요도 다 못 써서 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조원들의 발표 이런 걸 듣고 막 엄청 깜짝 놀라고 엄청 비교되고 엄청 막 자괴감 들고 그렇게 좀 지방 투자 실전반 4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쯤부터 아 제대로 진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나 또 못 사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좀 하라는 대로 하려고 부족하긴 하지만 알려주시는 방향대로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좀 나는 어차피 잘하는 사람은 못 될 것 같고 그냥 정석대로 하는 사람은 노력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려주는 대로 정석대로 하자라는 생각으로 진짜 이 시기에 임장 엄청 많이 다녔어요. 네, 뭐 한 달에 30번 간 적도 있어요. 네, 31일 중에 30일. 예, 그래서 진짜 막 엄청 막 운동화가 막 잘 없어지게 예, 그렇게 이제 다니다가 좀 이제 투자 경험도 쌓고 독감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는 시기가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2023년부터는 이제 월부에서 공식 튜터를 하면서 지금 이제 3년째 강의와 코칭과 튜터링을 통해서 수강생분들을 만나고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과 투자를 돕는 삶을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저와 함께 이제 우리 지방투자 실전반 총 5강인데요. 여러분들 처음 수강하시는 분들은 요 3강을 좀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저처럼 강사가 강의하는 거는 1강, 2강, 4강, 5강 이렇게 4개의 강의고요. 3강은 우리 담당 튜터님과 현장을 임장하는 튜터링 데이예요. 근데 얘도 강의이기 때문에 뭘 써야 돼요? 후기를 써야 돼요. 강의 후기를 써야 됩니다. 거기까지 해야 과제가 인정이 되는데 요 3강 후기 안 쓰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거 꼭 써주시고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이번에 1강 때 하락장 지방투자로 10억 버는 법에서 투자 기준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목놓아 선호도가 중요하다. 정말 이제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이 선호도에 대해서 끝까지는 안 팔 거예요. 왜냐면 이게 2강 전체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 선호도 있는 단지를 고르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임장하고 어떻게 인보를 쓰는지 후회번님께서 진짜 끝판왕으로 정말 이만큼을 다 알려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지방투자 실전반 커리큘럼이 변경이 돼가지고 이제 4강은 선배님들, 이 월부 안에서 투자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경험한 선배님들이 강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지방 아파트 실전 투자 사례 이거 두 분이 지금 준비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실제로 투자를 했고 여러분들께서 왜 듣긴 들었지만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이 된다는 거지? 그런 거랑 투자 사례 이런 것들을 왜 경험담에서 뭐 광역시 준신축 A, 뭐 중소도시 신축 B 이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기 선배님들이 다 나와서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 걸 좀 이해하시기가 좋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스터님께서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는 Q&A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는데 마스터님 투자 10년 하셨거든요. 그래서 10년 투자자의 좀 인사이트와 경험을 여러분들께서 레버리지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강의는 3파트로 구성이 되고요. 첫 번째는 현재 지방 아파트 시장 진단과 투자 기준에 대해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메인이죠. 돈 버는 매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지방 투자를 통해서 자산 내산의 로드맵 부분이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매도 관련된 부분은 아마 이 로드맵에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지금 지방 투자가 기회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 앞에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왜 지방 너무 좋다, 지방 투자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지만 요거를 이제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냥 다 필요 없고 가격이에요. 가격. 너무너무 가격이 싸요. 지금 보시면은 포항자이 있죠. 포항자이는 이 포항의 대장 아파트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가 지금 한창 많이 올랐을 때 6억도 가뿐하게 넘겼던 단지인데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단지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여기는 광주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단지예요. 그리고 엄마들이 그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단지여서 굉장히 엄마들이 좋아하는 단지인데 여기도 지금 빠진 채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단지들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포항자이는 6억 5천 갔던 단지인데 지금 매매가가 4억 5백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래봬도 여기 대장이에요. 포항이라는 도시의 대장인데 얘가 그래도 이 포항자이가 4억 이상이 계속 거래가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 기수 강의할 때도 이 매물이 있었어요. 4억 5백짜리 매물. 지난 기수 3개월 전이잖아요. 3개월 동안 안 팔리고 같은 물건이 계속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래에 이제 포항이 계속 좀 가격이 빠지고 연속적으로 지금 공급을 막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역의 대장 아파트는 가치와 선호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4억 2천, 4억 3천, 뭐 4억 5천 이 정도에 계속 거래가 됐었어요. 근데 요 근래 들어서 요 아주 최근 한 2, 3개월 동안 이제 이 4억이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실거 나오는 금액은 4억 이상이 나오는데 실거래되는 금액은 뭐 3억 9천, 9,500 그러면서 제가 봐온 것 중에 이제 거의 처음으로 3억대의 거래가 되는 물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어때요? 지금 한 40% 빠졌나요? 근데 얘가 가치가 없냐면은 포항에서 제일 좋은 단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지방 중소도시여도 대장 아파트는 정고점을 넘어준단 말이에요. 나름대로의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이 단지는 좀 공급이 많은 지역이고 2027년 지금으로부터 2년 뒤에도 공급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자금 매수가 늦을 수 있어서 하지만 가격만 보면은 누가 뭐래도 정말 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광주는 이제 좀 여기도 7억이 거의 8억 갔던 단지인데 지금 여기가 5억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귀엽게 800만 원 이거 빼주려고 4억 9,800 적었나 봐요. 네, 그래서 실제 이렇게 4억 후반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어서 여기도 이 지역 사람들의 선호도에 비하면 굉장히 쌉니다. 광주가 지금 이런 단지가 싸요. 얘도 싸지만 그 광주에서도 완전 초신축 있잖아요. 완전 초신축들은 기본적으로 요즘 분양가가 자재값이 올라가지고 막 6억 7억 하거든요. 입지가 좀 안 좋아도. 그러니까 그 분양가가 있고 원가가 있는데 그 밑으로 막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이제 아주 16년식이니까 이제 1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반짝반짝한 초신축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실제 가보면 신축 느낌이 그래도 괜찮긴 나긴 하는데 아주 초신축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거기보다 초신축에서 한 칸 밑대인 단지들이 굉장히 지금 광주는 싸요.
그래서 4억대에 좀 가성비가 좋은 단지들이 정말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지방 아파트는 전모점보다 30% 이상 싼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항다이는 전세가 5억까지 갔거든요. 그 다음에 광주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는 전세가 5억 1,500까지 갔어요. 근데 현재 매가가 옛날 전세가보다 싸요. 근데 이 단지들이 옛날 전세가만큼도 회복을 못할 만큼 안 좋아하는 단지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싼가? 이 가격이 맞나? 이거 좀 의심되시면은 옛날 전세가 얼마까지 갔는지를 한번 보세요. 예, 그럼 얼마나 싼지 이런 것들이 직관적으로 가늠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싸다고 그냥 아무거나 다 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고요. 제가 그 옆에 루엔시티라는 신축 아파트를 가지고 올 거예요. 일단 유니버시아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 한 10년 차 된 단지 치고는 잘생겼죠? 안에 들어가 보면 쾌적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여기 빈 공간 여기가 초등학교예요. 학교를 이렇게 안고 있는 단지예요. 굉장히 잘생긴 단지이고요. 2185세대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루엔시티는요. 단지는 이게 새 거거든요. 단지는 괜찮아요. 근데 얘가 원래 휴먼시아였어요. 개명을 했습니다. 루엔시티로. 네, 그래서 원래 휴먼시아였고 좀 초반에 몇 년간 이제 임대를 돌렸다가 나중에 이제 분양 전환했던 단지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거기 휴먼시아야 이렇게 약간 그런 인식, 임대 단지야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단지가 옛날에 보시면은 요 시기 때 요 이제 2017년도쯤에 정말 투자금 비슷했어요. 유니버시아드 3단지는 3억 8천에 3억 1천. 그 다음에 루엔시티는 2억 7천에 2억 1천. 그러니까 이 유니버시아드가 7천만 원 투자금이 들고 루엔시티가 6천만 원 투자금이 들죠. 그리고 같은 기간을 보유를 했을 때 유니버시아드는 4억 수익이 난 반면에 루엔시티는 4억 7천까지만 딱 2억 정도 수익이 났어요. 정확히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단지의 가치와 선호도가 같은 투자금으로 2배를 더 벌 수 있는 차이를 벌려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가격이 싼 저평가 시장이면은 솔직히 뭘 사도 돈 벌잖아요. 뒤로 넘어져도 돈을 벌어요. 이런 식의 뭘 사면은. 근데 그렇다 해도 아무거나 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격이 싸다라는 거는 여러분 그 공부를 하시면서 배우셨겠지만 좋은 것과 안 좋은 거의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뾰족하게 보시면은 그게 여러분들의 수익과 높은 확률로 연결이 돼요. 근데 가격이 한 계단 올라간 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한 계단 올랐기 때문에. 근데 다 같이 누워있는 시장에서는 내가 그 시점에 돈을 가지고 뭘 고르느냐에 따라서 내 수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방 아파트는 지금 노다지 시장이고 굉장히 저렴하고 이 돈을 뭐 언제 넣어서 언제 회수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누구도 알 수 없긴 하지만 돈을 버는 관점에서는 지방 아파트는 너무 싼 거는 맞거든요. 근데 이 여러분들께서 같은 투자금으로 1억 벌지, 5천 벌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실력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쌀 때일수록 더 제대로 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지방 투자가 기회인 이유 두 번째는 투자금이에요. 투자금이 지방은 적게 들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지방 투자를 결심을 하시게 되셨을 거예요. 실제 지금 6월 달에 전세가율인데요. 요즘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확실히 원래 이제 부산 이런 뭐 대구 이런 것들에 비해서 중소도시가 원래 전세가율이 높은 건 맞아요. 전세가율이 원래 높은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광주, 천안, 청주, 전주 이런 것들은 그 지역 그 시 전체 전세가율 평균이 7, 80%대거든요. 그러면은 개별 단지 가격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아세요? 그 지방은 절대가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소도시에서 준신축이긴 한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지거든요. 여기는 3억 9천에 3억 3천, 2016년식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차 정도 된 단지 6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으면은 이전에 이만큼 여기 몇 억까지죠? 5억 넘게 갔었던 단지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3억대 가격에. 그다음에 광역시의 중간 입지의 신축, 여기는 매매 전세가 같이 오르고 있잖아요. 전세가율이 81%인데 여기도 7천만 원 투자금으로 33평 신축을 살 수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광역시이긴 한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축이거든요. 가치가 있는 구축이에요. 근데 여기도 6천만 원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08년식 33평을 살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곳들이 이제 지방인데 내가 만약에 6천만 원, 7천만 원 가지고 수도권에 온다면 어디를 해야 될까? 막 수원에 정말 복도식 방독의 비역세권 이런 단지도 이제 수리비까지 포함하면 더 넘어설 수도 있고 이런 물건들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내가 같은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데를 가겠다라는 관점에서는 지방 투자가 여러분들께는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소액 투자자에게 적은 투자금이 가치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 지방 투자하면은 돈을 번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돈을 어떤 형태로 회수하게 되는지 그림은 안 그려질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전주의 태평아이파크는 전주의 원도심권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축 아파트예요. 근데 여기가 22년도에 입주를 했던 단지고 23년 10월에 이 단지가 5천만 원으로 24평을 투자를 했어요. 제가 이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23년도 10월이면 23년 하반기잖아요. 그쵸? 그럼 그때 수도권도 좀 분위기 안 좋았을 때거든요. 네, 대출규제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단지를 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이때도 아마 지방투자 강의를 했었던가? 24년도부터 했었던가? 여튼 이제 튜터링을 했었어요. 요 시기에.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던 단지예요. 지방에서 24평 투자해도 되냐고. 네, 물어보셨던 단지거든요. 이때 5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했는데 지금 1년 8개월 지났잖아요. 25년 6월에 지금 전세가 3억 4천만 원에 매매는 3억 9천만 원이에요. 여전히 지금 5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단지이긴 하지만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미 오른 가격에 내가 들어가는 거는 조금 이제 리스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돈은 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전주 공급이 워낙 없어서. 근데 제가 여기서 보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때 매가가 3억 2천이었는데 지금 3억 4천에 전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 매수가를 전세가가 넘어서는 어이없는 일이 지방에서 먼저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3억 2천에 샀어요. 그 다음에 전주에 지금 진짜 전세가 없거든요. 공급이 없어서. 네, 그래서 진짜 전세가 없어요. 진짜.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니면 온라인 가시는 분들 중에 전주 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전주 가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시세 딴 거. 시세 지도를 못 그려요. 왜요?
전세가가 없어요. 전세가 있어야 전세가를 할 수 있는데 전세 마지막 거래가 막 24년 11월에 있고 막 전세가 없으니까 이거 뭘 입력해야 될지 몰라서 전주 가신 분들 실제로 다 비어 있는 수준이에요. 예, 정말 그 정도거든요. 그럼 이런 시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새겨 있는 물건을 실수요자가 사요. 왜 것 같으세요? 전세를 구하고 있는 신분데 집이 없잖아요. 그럼 집이 없는데 몇 개월 갔는데 집이 없어요. 여러분 실수요자는 어떨 것 같으세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나 여기 집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나 이사는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몇 개월 봤는데 집이 없네. 내가 집을 못 구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드니까 이런 거 껴놓고 사는 거예요. 만기 몇 개월, 만기 지금 4개월 남았죠. 그러면 내가 지금 사놓으면은 4개월 뒤에 입주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시기가 되면은 새겨 있는 물건도 팔려요. 그걸 누가 사냐? 실수요자가 사요. 전세집을 못 구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만약에 이 집을 그래서 3억 9천에 매도를 한다. 전세 지금 2억 7천에 들어있죠? 예, 그러면은 매도하고 얼마 회수하는 거예요? 1억 2천 회수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1억 초반에 돈 있으면은 수도권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그다음에 지방에서 산다라고 하면은 광역시, 뭐 대구, 부산 이런 데 좋은 데 가서 투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께 1년 8개월 만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물론 이제 2년이 지나야 일반 과세가 되니까 잔금은 뭐 이제 10월 달 이렇게 해놔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이 짧은 기간에 5천만 원 든 소액 투자자에서 1억대 돈을 주게 된 이제 좀 수도권까지 볼 수 있는 투자자로 만들어주는 게 지방 투자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거고 플러스 요 기간 동안 여러분 저축하셨을 거잖아요. 내가 연에 1,500을 모으든 2,000을 모으든 저축하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거까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분은 무조건 거의 뭐 경기도 이런 곳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소액을 잘 불리시는 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요. 가진 종잣돈과 연저축액이 좀 한정적인 투자자가 투자금 1억을 만들려면 4년 5년 걸리실 수도 있어요. 내가 뭐 싱글이고 나 혼자 벌어야 되니까 연에 모을 수 있는 돈이 2천만 원 미만이라던가 아니면은 우리 집이 맞벌이이긴 하지만 실거주집이 있어요. 그럼 이제 원리금 나가거든요. 주택담보대출로. 그러면은 잉여 저축액이 되게 적은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1억을 만들려면은 4, 5년이나 그 이상을 모아야 되는데 5천 넣고 5천 벌어가지고 매도해서 1억을 꺼내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소액을 잘 불리고 그리고 이거 사고 팔고 엄청난 경험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여러분들을 더 좋은 데 투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가치가 있고 저평가된 아파트를 잘 산다면 3천, 5천 있는 사람도 충분히 돈 벌어서 재투자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리스크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가격이 싸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 소액 투자다, 세 번째 리스크가 적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대신 센트럴사이 기억나세요? 여기 대구 중구. 네, 여기 싹 다 갈아엎은 데에 기존에 있었던 단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신 센트럴사이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가격이 싼 게 리스크가 적은 거다. 가격이 비싼 게 리스크가 큰 거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빨간색이 전세가거든요. 전세가 이거 몇 년도 거예요? 어디까지 연결해야 되지? 예, 이렇게 보시면은 2015년 전세가보다 지금 싸요. 근데 2015년에 뭐가 있었냐면 얘가 입주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좋은 단지가 10년 전에 입주했을 때보다 지금 전세가가 싸요, 여러분. 그러면 투자에 있어서 최고의 악재가 비싼 가격이고 우리가 전세를 이제 투자를 놓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전세가가 빠지는 역전세가 가장 큰 리스크거든요. 나는 집을 갖고 있었지만 집을 갖고 있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을 밀어넣으면서 지켜야 되는 게 리스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는 전세가가 이미 10년 전 가격이에요. 그럼 얘가 뭐 어디까지 더 빠지겠어요? 이미 지금 3억도 안 된 전세가인데 이렇게 좋은 아파트 30평대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리스크가 거의 없다라고 봐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오히려 전세가가 낮고 분위기가 안 좋고 막 그러면은 리스크가 있을 것 같다. 전세를 못 맞춰서 와 이제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낮출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낮은 수준의 전세가를 가지고 있는 단지는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따가 이제 거의 강의 후반부에 대출 규제 관련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이제 그거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작년 말에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있었잖아요. 계속 규제가 있었던 상황이긴 했어요. 다만 이제 작년 말 올해 지금까지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뭐냐면은 이제 갭 투자한 집주인, 그러니까 소유권이 바뀌는 집에 집주인을 둔 임차인이 이 소유권 바뀌는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전세 대출을 이 사람한테 안 해줘요. 그러니까 올 현금이 가지고 전세 들어오는 사람만 전세입자로 받아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전세 놓는데 어려움을 줬던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대구는 그런 거에 대한 타격이 없었어요. 네. 왜냐면 너무 싸. 이미 너무 싸. 그래서 그냥 전세대출 상품 안 받아도 돼. 그냥 맞벌이 부부면요. 그냥 이제 각자 마통 있잖아요. 그거 땡기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돈 가지면 30평대 그냥 사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단지 전세가가 3억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낮은 수준의 전세가를 가지고 있는 곳들은 대출 규제가 오나 마나, 옆에 입주가 오나 마나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있는 정도로 정말 이제 낮게 다져진 전세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역설적이게도 리스크가 적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저희 지금 지방 투자가 왜 기회인지 한번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가격이 싸요. 그냥 대부분 정고점 대비해서 20% 30% 하락한 매매가이고요. 옆으로 넘어지면은 30% 빠져 있고 뒤로 넘어지면은 35% 빠져 있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일부 지역과 단지는 과거 전세가보다도 현재 매매가가 낮은 수준이고 또 반면에 공급이 적은 뭐 울산, 전주 이런 것들은 반면에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으면서 전고점을 뚫고 가는 지역들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전보다 많이 싸져 있는 가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 투자금이 굉장히 적게 들어요. 지역 전체 전세가율이 7, 80%인 지역들이 많고 수요가 있으면서 전세가율이 높으면은 여러분들께서 소액이 가능
가능하다, 소액 투자가. 그리고 이렇게 5천 넣고 1억 버는 게 어떤 가치인지를 제가 전주의 24평 투자를 통해서 보여드렸어요. 사례를 통해서.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리스크가 적다는 건데요. 이미 몇 년 전 수준으로 전세가가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세가가 빠지면 대체 얼마나 빠질까 싶을 정도로 역전세 가능성이 낮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격도 싸고 투자금도 적고 리스크마저 적은 그런 투자가 지방 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의 행동으로 옮기시고 돈도 버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런 식의 제대로 고르려면은 방법을 알고 제대로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